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한화 이글스 8연승 했고, 내일은 5월 8일. 진짜 중요한,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다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 주가 원래 더 중요하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 둘게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내가 여기 이토마토 메인 PD가 바뀌면서 시장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는데 오늘도 대세 판단이고요. 실질적인 대세 판단은 지난주에 해줬고, 여기 이토마토가 이 썸네일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씁니다. 이게 그거죠, 여러분? 이거 만약에, 그죠? 만약에 미국장 빠지고 막 그랬으면 이거 어떻게 될 뻔한겨?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거품 무는 거고, 뭐 여러분들한테 그쵸? 예. 좀 얘기 좀 해드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어제 유현진이 컨디션은 안 좋았으나 결국은 이겼고, 오늘 우리 왕자님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이닝을 지금 가는 게 그게 기세입니다. 가끔 가다가 미스터 진단 때도 그러고 내가 이 시간에도 가끔 얘기하는데, 최근 주식시장은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반인들이든 아니면 주식 좀 할 줄 안다고 좀 저기 하는 나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만큼 공격적으로 주식시장 좋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본 적 없을 거고, 그건 실력 발휘. 대신 중간중간에 주식시장이 어이없게 움직이면서 심리가 위축되고 종목들의 추세 패턴이 깨졌어요. 원래 이쪽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또 고급진 얘기가 루즈하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종목 얘기하고 섹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적중률이 제일 높다고 그랬죠. 이토마토 PD 맞습니까? 지난주 미스터 진단은 이게 이 종이컵이 이게 빵꾸가 나갖고 이 커피가 여기 흘리고 있었는데도 마우스로 일하다가 여기에 커피가 묻은 것도 모르고 미스터 진단 방송에 했고요. 우리는 시장 한번 보면은 뽕을 뽑는 스타일이에요. 요점은 뭐냐면은 가끔 내가 한화 이글스 얘기하고 막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얘기 해주고 그러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거를 내가 달래주는 거거든. 일종의 다큐멘터리라고 보면 돼요. 한화 이글스가 잘 나가는데 왜 주식시장이 좋아? 내가 그렇다면 그런겨?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 주식시장 최근에 보면은 17거래일 동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17거래일 동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여기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얘기했죠, 내가 그것도. 여기서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팔자라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잘 움직이다가 여기서 깨지면서부터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추세 패턴이 살아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은 그동안에 움직였던 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리면은 지수 관련 주서부터 다시 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수 관련주부터 판이 다시 만들어질 때 지수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 말이에요.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망정이지,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아니에요.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리고 오늘 FOMC가 나오는데, 와, 이거 처음서부터 너무 세다. 그죠? 예, 이거 처음서부터 지금 너무 세요. 이게 멈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또 이게.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나스닥이 급락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결국에 가서는 물가 상승할 거야?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활개를 칠 거야? 아직 눈에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몇 달 뒤에 나올 걸 갖고 공격하면서 장을 빼버렸잖아요. 맞죠? 그런데 금요일 날 고용지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물가지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경제지표가 어때요? 경제지표 좋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관세에 핵폭탄을 날렸으나 점점 줄이고 있죠. 물론 없던 관세가 생기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막 50%씩 얘기하다가 10%라고 얘기하면 되게 싸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냈던 10%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많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또 그 10%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걸 원할 거란 말이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불가능해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FOMC는 별거 없겠죠. 그치만 다음 주가 이게 또 변수가 되는데, 여기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쐐기포가 날라올 타이밍이 여기에요, 여기. 바로 5월 13일 CPI입니다. 이 CPI도 100% 떨어져서 나와요. 이것도 지금 되게 센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걸 예측한 사람 자체도 없을 거고, 이거 되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현실로 벌어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걸 못 따라간 거고, 지수는 올라왔어도, 보세요 여러분, 지수는 올라왔어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이 오늘 3,500억 정도 들어와서 그렇지 4월 25일쯤에 한번 2,000억 들어온 걸 제외하면 보면은 비차익에서 계속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수급에 악영향을 줬죠. 그 다음에 정권주가 움직이면서 수급 빨아들였죠. 그나마 AI를 필두로 정책주가 움직임에 나오다가 갑자기 그 4월 말인가 5월 1일인가 왜 그 타이밍에 또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 또 생길 뻔했죠. 그리고 우리는 연휴로 들어갔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은 폭등했고, 그러니 당연히 일반인들 이 체감을 따라갈 수가 없죠. 어때요 여러분? 정리 기가 막히죠? 이게 언제부터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미스터 진단에서 예측은 해서 얘기는 했어요, 여러분. 다음번, 그죠? 지난주 미스터 진단,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할 신의 한 수는 끝난 거고, 원래 오늘 신의 한 수는 안 하고 문동주 응원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내가 오늘은 좀 정리는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은 6월 준비하는 걸로 보인다고 얘기해주면서 눌리고 다시 갈 때 보상받을 거라고 예상까지 해드렸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 미스터 진단 시청자 뭐 한 4,500이었나요? PD? 이토마토 PD? 아니요, 그때 4,000이 어쨌든 넘어가고 뭐 커피 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연휴 때 4,000명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 뭐예요? 하나 이글스 응원해야지.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요번 주말에 또 비 와요. 근데 하나 이글스가 얼마나 운이 좋은 팀인지 아시죠? 고척에서 합니다. 돔구장. 태풍이 와도 하는 야구. 그죠? 예. 그러면은 오늘 이기면 9연승이고 키움한테는 좀 거시기 하지만 10, 11, 12연승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주식시장 뭐 3,000 넘어가는 거지 뭐.
뭐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소외받고 이게 그 멘탈이 나가가지고 내가 가끔 가다가 멘탈 케어를 하는 방송을 해주는데 오늘도 약간의 멘탈 케어 플러스 실력 발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지난주에 주추세 우리나라 돌파했고서부터 목표치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고서부터 얘기했고 요 메이저 포지션 변화가 제일 중요한데 기억나죠? 이토마토 페리? 저게 뭘로 가능하다고 했는지 주관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저게 뭘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말로 해야 돼요. 저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트리거. 여러분, 트리거. 바로 환율. 기억나세요? 환율이 그때는 1420이었어요. 환율이 1420 부분에 있는 것이 메이저의 포지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이자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미스터 진단할 때 환율이 1400을 깼던 거예요. 그래서 이종복이 광분했죠. 그리고 미국장 계속 올랐고요. 대신 이제 월화 타이밍에는 눌리다가 오늘 다시 관세 이야기 또 중국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강한 게 이제 나는 조금 저게 좀 찝찝하고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 강할 때 약간 좀 깨림직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방송할 때 미국이 약하면 그냥 노빠꾸로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이렇게 장전에 엄청나게 약해질 때 끝까지 약한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노하우인데 어쨌든 볼게요, 여러분. 지난 4월 30 신의 한 수에서 이건 다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 보면 한 4만여 명 봤는데 이 정도 봤으면 많이 본 거잖아요. 이거 뭐 얘기한 거 다 빗나간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 되게 불쌍해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불쌍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또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막 이 미국 대형주들 기본 최근에 한 15, 20% 가까이는 웬만하면 다 올랐을 거요. 애플만 빼고. 애플은 관세, 중국하고 관세에 관련한 게 가장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는 아마 시총상위에서는 제일 약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 이 기회 내가 봤을 땐 놓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가 원래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 에너지까지 핵심 5개 섹터 얘기 다 해줬고 오늘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거 설명에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진짜 아까운 건데 내가 아무리 한 2, 3주 얘기해주면 뭐예요, 여러분? 거의 3주째 엄청나게 공격적인 시황 얘기한 거잖아요. 이토마토 필이 맞죠? 시황적으로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얘기한 거예요. 4월 중순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날 새벽 2시에 관세 75일 유예하면서 미국 10% 폭등한 날 그때를 기준으로 그날도 신의 한 수였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장 시세판인데 어떻게 보면 아깝고 억울한 거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한화이글스가 저렇게 연승하고 그럴 때 하루 쉬는 것도 아까운 거죠. 어떤 팀도 지금 한화이글스하고 붙으려고 하는 팀은 없는 거예요. 박살날 거거든. 선발 투수가 너무 확실해서 점수를 못 내서 질 수도 있고 기껏 공략하면은 마무리에 가서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질 것 같은 팀 한화이글스가 지금 그거거든. 주식시장 똑같은 거예요. 기세가 딱 잡혔을 때 이게 한번 패가 딱 들어왔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훨훨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운데 보다시피 2차 전지 대형주도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2차 전지 대형주가 왜 약한 거냐? 그 미국 하원 그 사람이 얘기 때문에 약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에 가장 적게 빠진 쪽이 2차 전지 대형주예요. 3월 27, 8일쯤 종합이 353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을 때부터 주가가 밀리고 다시 올라갈 때 종합은 340밖에 안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로봇, AI, 반도체,
저런 쪽은 훨씬 더 많이 빠졌고 아직도 훨씬 못 미쳐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서 눈치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제 수익을 줄 거냐 말 거냐가 나야 이미 결정이 돼 있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 다 한 거예요. 5월 15, 16일 타이밍 이후부터는 아마 더 잘 갈 겁니다. 고전에는 여기 어쨌든 이게 오늘장 시세판이거든요. 이게 오늘장 시세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눈에 띄는 게 나는 한화오션은 여러분들한테 추천 의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한화엔진 그때 미스터 진단에서 공격적인 진단해 준 거 기억나죠? 이토마토필이. 대신 이 종목은 한화 시스템을 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등. 한화그룹주 그냥 또 날아가잖아요. 한화 이글스 8연승 하는데 신고가 안 가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제 전 국민이 한화를 알잖아요. 이 프로야구의 가장 강력한 효과, 광고 효과. 돈 안 주고 광고하는 거예요. 나 돈 받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한화 이글스를 다 알고 있다고 지금. 근데 한화는 에너지 그룹이고 그저 방산 막 우주항공 막 이런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전력주도 마찬가지고서부터 반도체 다 좋아지고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세판인데 여기서 소외받으실 거예요. 이게 지수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부담감으로 인해서 경계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경계심이 강할 땐 절대 상투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그거고 해서 어쨌든 오늘 요런 거 저런 거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한화그룹주 4월 24일 예. 한화그룹주 랭킹주에서 얘기한 거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4일 타이밍 내 이 종목 유튜브에는 지수를 얘기하거나 섹터를 얘기할 때 미스터 진단이나 랭킹쇼보다 공격적인 게 10배 이상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마켓10보다 디테일은 떨어질 수는 있으나 마켓10은 매일매일 움직이는 시장에서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일주일 정도의 시장의 특징을 압축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4월 24일 내 유튜브에 보면 작년부터 요 날까지 나스닥이 기술적 특징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좋은 기회라고 막 얘기하고 한 게 4월 24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5월 7일이에요. 되게 벌써 2주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종합이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330 위에 있느냐, 340 위에 있느냐, 350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주식시장은. 거기 지금 딱 중간에 걸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340. 그 다음에 완벽한 신의 한 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은 결국은 주식을 먼저 매수가 아니고 뭐가 먼저 매수해요, 여러분? 외국인은 선물을 먼저 매수해서 프로그램 매수 유발시켜 놓고 뭐 하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더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상승의 서킷 브레이크 수준으로 급등을 여러분들한테도 같이는 얘기해 줬으나 그렇게는 아니었어도 야곱야곱 찔끔찔끔 17거래일 중에 하루 정도 약간 하락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비우면 채워야 되고 외국인이 주식을 한 방에 1쪽씩 매수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진짜 신의 한 수에서 진짜 신의 한 수다운 신의 한 수 얘기 다 해준 거 맞죠, 여러분? 어때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 말입니다. 무조건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움직여야 돈을 벌어도 크게 버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동성이 있거나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잘하는 사람은 잘 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못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주도주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니나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강력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게 조선방산인데, 저쪽 조선방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격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해 강력한 주도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 아닌 섹터별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외를 받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거예요. 아직 산 넘어 산이군요. 그죠? 예, 계속 주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가이드라인 드렸으니까 잘 보고, 자, 지금부터 몇 가지 해드릴게요. 자, 오늘 핵심은 나스닥이 결국은 2만을 돌파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아까 그 마켓텐에서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금리 관련한 것은 오늘 새벽 3시에 나오고 내일은 뭐 이종복도 잠자긴 틀렸죠. 그죠? 오늘 같은 날 새벽에 축구를 해야지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가 4시에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기준금리 동결 예상 정도 하는 거고, 요 성명서하고 기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뭐 요런 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수당이고 뭐 요런 건데, 볼게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지난번 미스터 뭐죠, 여러분? 그거?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던 건데,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지난주 미스터 진단, 나스닥 지수 밴드 할 때 요 추가 강세시 2500에서 2750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거든요.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약간 감소하는 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게 일종의 상승 쐐기형, 내가 상승 쐐기형이다라고 강조하거나 우겨대면은 거기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막 여러분들한테 막 우겨대지는 않는데,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올라갔고, 요렇게 밀렸고, 요렇게 올라갔고, 요렇게 밀리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좋은 건데, 그죠? 이렇게 올라갔어야 좋은 건데, 지금 내려오다 말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는 눌리긴 눌리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오른쪽 어깨, 여기서 여기가, 그죠? 머리로 놓고, 여기서 조금 더 밀렸다 간 게 훨씬 더 좋았던 건데, 요게 좀 아쉽습니다. 예, 여기서 어깨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약간 이렇게 어깨가 만들어지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한 2500에서 275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 눌릴 수는 있는데, 이 올라간 폭으로 인해서 눌릴 때 무섭거나 이럴 수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눌리고 돌아버리면은 추세가 완전히 역회된 솔더가 만들어져서 이걸 넘어가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이 안 무너질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스닥이요, 이 19,500 언저리를 못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빌빌거렸으면은 이 뒤에 여기가 쌍봉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급락할까봐가 무서워서 종목들이 이렇게 못 움직였을 거예요. 완전 정반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이 되면 눌릴 수도 있다라는 게 개인들은 나쁜 소리로 들리겠지만 그건 하수들 생각인 거고, 수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라갔다라는 자체가 추세를 돌리고 역회된 솔더 패턴이 완성될 정도의 강력함으로 갔기 때문에 눌림목이 작게 나오고 더 세게 갈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일반적인 거하고는 정반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지만 장이 하락하는 거 맞추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라고 그랬죠? 내가 위험합니다라는 말 하지 않는 한 위험은 없는 거 맞아요. 이거 보세요. 금방 다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폭락할 걸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죠, 여러분. 다만 이렇게 폭락한 걸 봤을 때도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맞춰주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혼자 대응이 어렵거나 시장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너무 좋아하진 말고 오히려 이 나스닥 시장이 2500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까지 올라갈 때는 조금 한 템포 정도는 초보자들은 숨 고를 정도 생각해도 되는데, 숨 안 고르고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원하면 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인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간 방송을 할 테니까 분명히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미국 빅테크는 아까도 마켓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브로드컴이나 막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추세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도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시간이 조금 미국을 좀 나도 미국 주식 방송해야 되나, 여러분? 이토마토 페레 미국 주식 방송해야 돼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 잘 들어. 요새 미국 주식 올라가서 돈 벌었어요? 절대 못 벌죠? 왜? 환율이 급락해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고 싶으면요, 꼭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식을 하고 싶으면 환율이 1300 초반대로 왔을 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공격적이고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 정치적 리스크 막 엄청났고 해서 1450 막 1480으로 환율 올라갈 때 1300대 환율은 죽었다 깨나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주식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거야. 웃기고 있네. 미국이 계속 신고가를 가는데 우리나라가 혼자 뭐 IMF 옵니까? 미국이 계속 신고가 가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이슈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환율 1450 이상 안 넘어가지. 세계 경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디오피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환율 1400 위에서 환율 1400 위나 1450 부근에서 미국 주식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게 해결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하고 관세 이슈가 조금만 유연해지면 나는 환율 1300도 깰 거로 봅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미국 주식에서 10% 20% 수익 나도 환율에서 여러분들 바꿀 때는 제일 비싸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는 제일 싸게 하는 거 알죠? 거기 오차도 최소 2.5에서 3% 나와요. 나는 평생 동안 애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환율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거 잘 참고하시고 미국 주식 하시고 싶으면 환율이 1350을 깨서 1300 초반대로 올 때쯤에 해도 괜찮아요. 지금 환율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붙지 말고 단기 저항권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생을 20년 25년 전문가 중에 이토마토 17년 동안 환율을 한 달에 4번 이상 분석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게 이꼬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언저리로 다 올라왔죠. 뭐 이거 약간 눌릴 수 있죠. 보세요, 여러분. 약간 눌려도 추가 상승해서 나는 이거 460 넘어갈 것 같고요. 문제는 애플입니다. 이 애플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은 60일에 붙었는데 거래가 급감해 있잖아요. 이거는 120에서 125달러 언저리, 그리고 이게 5월 28일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그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마 변수가 되긴 될 텐데, 그냥 올라가면 여기가 약간 저항의 역할일 것이고 다시 눌리고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원형 천정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돌아버리면은 새로운 마디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나는 향후에는
엔비디아가 150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이 150달러 넘죠. 엔비디아. 대신 지금 따라가면 안 되고 약간 눌렸을 때 이게 보통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다중천장으로 보이는 거고요. 한 번 더 현미경으로 들어가야 여기 바닥과 여기 바닥이 이중바닥이 돼가지고 새로운 마디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이 정도는 갈걸요? 이 정도. 이게 엔비디아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모르겠고, 아마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파벳.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175에서 18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마 저항일 거예요. 다만 요것도 약간 누이고 가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바닥,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닥 하면은 이 양바닥이 돼가지고서 이쪽 방향의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알파벳이라는 주식도. 그 다음에 메타는 너무 저기 하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슬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쪽에 집중하면 테슬라는 이거 350불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테슬라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이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플러스, 이제 요거 플러스, 나스닥 2만 돌파, 향후 흐름 중요하고, 빅테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건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까도 장중에 그런 얘기 좀 했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좀 그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이중복이 영어는 유창한 영어가 아니고, 콩글리시예요. 퍼린한테 아무리 내가 어필을 해도 이자들은 진짜 금싸라기를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좀 얘기했고, 미스터 진단에서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환율이 여기서 1350에서 1400 정도만 밀려 내려와도 100원이 밀려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이 이쪽 밴드로 오고 나스닥이 살아서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종합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은 360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360을 넘어간 상태에서 나스닥이 저 정도로 움직여주면 기존으로 놓고 봤을 때, 잠깐만, 그냥 갈게요 여러분. 이토마토 페어의 그 위기 넘겼어요 막 이런 얘기는 왜 안 해줍니까? 그걸 해줘야 내용이 더 디테일해지잖아요. 그러세요? 자, 여러분 볼게요. 뭐 그냥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죠?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뭐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진짜 돈을 주고서 듣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볼게요. 그냥 거래량 뺄게요. 이걸 놓고 보면 지금도 여러분 FOMC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따지고 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요. 내가 분석한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요. 보세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커플링으로 움직일 때 미국이, 이거는 미국 종합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선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종합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종합으로 갈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고점에 있을 때, 여기 고점이면은 대략 미국이 대략 이 HTS에 있는 나스닥 종합으로 따지면 18,500 플러스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냥 정확하게 갈게요. 18,500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가 18,000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커플링으로 움직일 때 18,500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나라 402거든요. 이 402라는 지수가 종합으로 환산하면 여기가 3,000 지수대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400이 3,000 지수대예요. 기존 커플링일 때 나스닥 종합이 18,500일 때 종합이 3,000이었고 중간에 경기 침체 이슈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자리에가 우리나라가 370이었어요, 지수가. 요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미국이 신고가를 갈 때 우리나라가 정치적 이슈나 이런 게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해갖고 시총상위와 관세 우려로 먼저 폭탄 맞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계속 양호하게 움직이자 작년 12월
작년 12월 달과 올 1월 사이에 이중 바닥을 놓고 우리나라가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은 고점을 못 넘어갔고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거기가 이제 나스닥 이 HTS에 있는 거에 2만이고요. 여기는 18,370에 2만일 때 320 플러스 마이너스에 지금 딱 중간 정도로 온 것도 얼추 맞는데 기존에 커플링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커플링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는 미국이 요 정도 HTS 상의 종합으로 18,500 정도면요. 우리나라는 370에 갖다 놔도 억울한데 360 못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마만큼이 지금 우리나라가 소외받고 있는 건데 이종복은 이 360도 안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가 7.5P에서 10P 정도 소외받았다라고 얘기해 드린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국내장은 선물로 대략 7.5P에서 10P 정도를 소외받고 있는데 요게 한 차례 눌리고 다시 갈 때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 이렇게 했죠. 무조건 6월 달에 여러분들 박 터집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박 터질 걸 빨리빨리 지금 계산해 가지고서 어디를 공략할지부터 이걸 계산해야 돼요. 지수가 조정 없이 올라와서 조만간에 지수 조정받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6월 달에 우리나라가 울분을 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그 시점에 어떤 걸로 돈 벌 수 있을지를 빨리 고민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은 백발백중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장하고 환율 1400 강한 하향 이탈에 지수 한 번 더 얘기해 줬고 다시 환율로 갈게요. 요게 지금 환율입니다. 뭐야, 이거 아까 열어놓고 말이 저쪽으로 샜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쵸? 뭐 점수 안 났어요? 예, 자, 요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종합이 지금 340, 나스닥이 그 정도로 가면 기본 360 위로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선물이 한 20여 P가 올라가려면 종합지수가 10% 남짓이 올라가야 되죠. 그럼 환율에서 한 5% 가까운 이득에 종합이 10% 이상이 더 올라가면 합이 15% 내외. 그러면 왔다 갔다 종목 잘 잡으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로 주식 사러만 들어와도 앉아서 한 20% 수익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도 안 들어와요. What? 코리아 스탁 베리 저평가 언더밸류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코리아 스탁 스트롱바이 이 사람들아. USA 주식은 no 아직. 그죠? 코리아 주식을 스트롱바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유로. 그래서 지금 환율이 하향 안정을 주고 막 이래 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를 가지고 또 강력하게 싸움을 붙이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주식 사러 들어오기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도 민심을 살펴야 될 정도의 아마 미국 민심도 약간 거시기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바람이 현실로 되면은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가장 냉철한 분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쨌든 환율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선이 되게 막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로 따지면은 지금 환율 이 밴드에서 종합이 3,000이었는데 지금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지, 지금.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작년 6, 7월 달은 종합이 3,000원짜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합이 2,570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중간 빼고 2,600, 3,000 중간 딱 잘라도 2,800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수로 10% 가까이가 극히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자, 보세요. 환율이 쌍봉이죠. 그죠? 쌍봉의 하락엔이에요. 이까지 게 올라가봤자 여기 부딪혀서 한 번 더 빠지면 1, 2, 3, 4, 5로 빠지면은 어디로 내려오는 기술적 분석이 되는 거냐면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기술적 분석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신 이건 장담은 나는 못하겠고, 이런 분석은 있으나 현실로 되기는 어렵고, 어쨌든 좌우당간 우리나라 환율이 1350, 1300 언저리로 밀릴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이런 걸 판단하고 있어야 베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판단하고 있어야 주식을 사서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면 못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면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려면요, 세상이 뒤집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럴 확률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내 의견이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지면 이게 큰 쌍봉에 이게 다중산이지. 느낌 좋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12년간 소외받았다고 얘기했죠. 그 변곡점이고요. 올해 하반기가 딱 여기 변곡점이에요. 여기 저 때도 2012년 한 4, 5, 6월 달 언저리쯤 아마 됐었을 겁니다. 저기도. 그래서 어쨌든 이 12년의 변곡점에 이쪽이 이중바닥이고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의견 얘기했던 우리나라 거래소 월봉이잖아요. 그죠? 지난번 우리나라 거래소 월봉은 여러분들 안 보여줘도 되죠? 어디 있는지 또 모르겠네. 그죠? 이게 자료가 하도 많아갖고, 지난주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지난주 신의 한 수 기억나세요? 이토마토 PL이? 그 월봉 분석해갖고 이상한 글 쓴 거잖아, 그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도 내가 찾아놓고도 이걸 몰라요, 여러분. 뭐 어딘가에 있겠죠. 지금 그냥 시간 아까우니까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환율 1400 강한 하향 이탈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장도 여전히 가장 긴 기간 반등 중. 이게 이제 아까 그거예요. 환율을 뺄게요. 아까 이거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작년 7월 달 이후로 반등 나올 때 길어야 13일이에요. 길어야 13일. 그죠? 보통 요거는 이쪽 화면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을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9에서 13일 코스로 변곡점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조정을 받고 급락을 할 때는 짧으면 6, 7일 만에도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 그 일자가 9일에서 13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운 없게 나스닥이 딱 그 타이밍에 왔고, 나스닥은 그 타이밍에 온 거예요, 여러분. 자, 열려라, 참깨. 자, 나스닥은 보다시피 13이라는 숫자 얼추 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이면 18거래일인데, 이게 그거예요. 내가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게 뭐 12일, 13, 13, 11, 11, 14, 13, 11, 13 하면서 이 숫자가 1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토마토 PD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면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볼게요. 지금은 18일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8일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존의 트렌드로 놓고 봤을 때 끝자락에 28, 29거래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기세면은 나스닥이 어쨌든 밀려도 나는 이 화면이 눈에 더 확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눌려도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는 눌려봤자 여기 안 깨고 가게 되면 그땐 더 크게 올라갈 거고, 얘들이 버텨주면 그냥 계속해서 요 350 플러스 마이너스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이게 3, 4년 비슷하게 되는데, 얘들도 그쪽으로 올라가면 한 차례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누이고 다시 올라갈 때 넘어가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도 안 밀리고 계속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거를 그냥 완벽하게 그냥 다 뚫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완벽하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정말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쪽으로 어느 정도 흐를 수는 있어.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흘러도 결국은 이걸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베팅을 못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이 저렇게 꺾여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외받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기대감까지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강으로 가다가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살아났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그 메타. 그죠?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긍정으로 나올 게 뻔한데,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주식이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여기처럼 급락하는 장이 나중에 나올까봐가 무서운 거죠. 근데 이렇게 급락할 건데 환율이 저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VIX 지수도 꺾였고요. 그런 거 감안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정책 및 정권주 또 강세인데, 요게 요쪽에 보다 보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이런 거. 여기 보면은 이게 며칠 신의 한 수였냐면 4월 16이거나 4월 23이거나, 그쵸 여러분? 요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그게 정치 테마주 강세가 섹터별 중소형주에 불리하다. 요 얘기 해놓은 거고, 정책주는 오케이, 인물은 안 보는 게 유리. 이거 인물 관련주 또 반에 반토막 났다가 오늘 또 상한가 가고 그러는 거 보면서 이종복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쇼를 하고 있네, 이렇게. 그죠? 공포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대신 정책주는 오케이. 뭐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도 보면은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깝네요. 여러분, 요게 이제 4월 23일 요 대본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를 조금 더 해갖고 요쪽 새로운 걸로 해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정책 및 정권주가 강세를 주었으나 인물 쪽은 나는 관심 없고요. AI, 로봇, 에너지, 이건 진짜 내가 웬만해서는 방송에서 이런 표현 안 쓰는데, 크게 올라간 것도 그거 써야 되겠네요. 이보다 완벽한 기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AI는 뭐가 완벽한 거냐면요. 정책으로서의 완벽하고, 어제 황 사장이 젠슨왕을, 이종복은 황 사장이라고 해요. 젠슨왕이 엔비디아 새벽 3시 30분 타이밍부터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할 때 비전적인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토마토 나하고 방송을 오래 했던, 나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이토마토도 요새 AI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AI는 거래량 패턴으로만 놓고 보면, 내가 원래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자주 안 쓰는데, 이걸로 썸네일 쓸까봐 난 좀 반도체 2차 전지를 더 강하게 썸네일을 써야 나중에 내가 편해요. AI는 기술적 특성상 이종복이는 차트를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눈 들어가는 차트입니다. 호흡곤란이 올 정도. 이게 내 유튜브에 이렇게 쓰면 조회수는 올라가겠지만 나는 그렇게 가벼운 짓은 안 하는데, 어쨌든 AI 차트가 그렇게 완벽하고, 그 다음에 로봇도 용어상박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뷰티풀한 차트예요, 여러분. 너무나 뷰티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일 새벽에 FOMC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틈새장으로 저쪽을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런 심도 있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AI, 로봇, 에너지가 3대 축으로 단독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익률 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텐데,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할 만한 주식이 많지 않은 좀 아쉬운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그룹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오션 쪽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권하고 싶지는 않고 조금 밑에 있는 쪽, 미스터 진단 보신 분들은 아마 내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그 하나그룹주에 관해서 얘기했는지는 아마 알 겁니다. 나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수 강세시는요, 이거는 피동으로라도 저쪽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은 결국은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은 350대를 넘어가는 걸로만 보고 얘기하지만은 미스터 진단인가 보면 알겠지만 370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빠르면 되게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토마토가 지난번에 썸네일을 늦어도 길어도 3개월 내에 대세 상승장 온다라고 한 게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환율이 1,420-30원대 있었어요. 근데 오늘 FOMC 나오고 다음에 CPI는 더 떨어져서 나올 건데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아무나 못해요. FOMC 나오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8대2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아까 얘기했잖아. 오늘 하나이글스 이기는 거라고. 이제 얘기 안 해도 돼요. 점수가 안 날 때는 그렇게 안 나더니 한번 나니까 이게 주식은 기세, 하나이글스 9연승, 문동주 승리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목소리가 경쾌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이거 수요일 날은 이거 신의 한 수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해피림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대전 왕자 나올 때 하고 유현진 나올 때 이 신의 한 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지수 강세 시 수익률 좋을 것이니까요. 대신 이것도 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반도체 쪽이 골고루 다 좋아 보이고요. 유리기판이 가장 약했었는데 유리기판도 너무 좋아 보이고 종목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칩 관련주나 이쪽 너무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은요. 아직도 보세요. 5만 원대에서 4만 2천 원대잖아요, 여러분. 물론 에이징랜드는 다 올라왔지만 오히려 에이징랜드는 종합 353을 넘어 있지만은 웬만한 종목들, 심지어는 주성이나 이런 것들도 3월 말 타이밍이면은 한 3만 원 후반?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정도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3만 4천 원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2차 전지 볼게요. 포스코나 이쪽 에코프로나 얘네들 보시면은 3월 말 타이밍 쪽에서 여기 지수가 급락할 때 보면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근데 2차 전지 쪽도 중형과하고 펫배터리는 지금 흐름이 되게 멋져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반도체로 갈게요. 캠트로닉스가 내가 긍정으로 얘기했던 것 중, 지금 뭐라고요? 시간이 1분밖에 보세요, 여러분. 완전 급감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반도체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YC캠, 필옵틱스서부터 이쪽 유리기판 관련주들 보면 지금 거래가 없어요. 여기는 거래가 엄청나게 수반되어 있고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산 애들이 이거 차트 분석 거꾸로 하는 애들은 이상한 소리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산 애들이 팔지를 않은 거라고 이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량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물량을 씨를 말렸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말라진 거죠. 이런 거는 거래량 조금만 들어와도 위로 확 쏩니다. 유리기판, 그 다음에 칩 관련주,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이닉스가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HBM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아지면은 정권주, 인맥주는 설 자리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권주, 인맥주 같은 거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고 정책으로 AI가 무조건 AI, 로봇, 에너지 3대 축에 하나그룹 선별에 다음 주 이후부터 6월 달로 가면서 지수 강세 겨냥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비중 확 싣고 나머지 그죠?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대세 판단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섹터적으로 디테일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전기법 108 하든지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고요. 내일 랭킹쇼가 있고 다음날 미스터 진단이 또 있습니다. 잘 시장 어렵고 헷갈리는 분들은 시황 설명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을.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더 강한 상승장이 빨라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방송한 겁니다. 이 종목은 끝에야 끝인 거예요. 한화이글스 12연승 하나 안 하나 보고 예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히테이로 이겼다고 자 여러분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둘